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렸을 때 자동차 관련된 만화를 하나쯤은 다들 보고 자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니셜 D라는 만화를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엄청 여러 번 돌려봤으니까요. 실제로 이니셜 D 5기 애니메이션은 제가 고2였던 2012년에 나왔었고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니셜 D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정말 큰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니메이션 수록곡 중 유명한 곡인 데이브 로저스의 데자뷰가 한국어 버전으로 발매되는 이벤트까지 있었습니다. 데자부 태어나는 또 다른 날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 이 자리에 어린이 후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 너를 찾았어 언젠가 다시 여기에 데자부. 이니셜 D의 메인 스토리는 두부가게 사장의 아들인 푸지와라 타쿠미가 구식의 도요타 A86을 가지고 당시 최신형 전투기라고 언급되는 차량들과 드라이버를 꺾고 진정한 레이서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그린 만화입니다. 당시에 라이벌로 등장했던 차종들은 요즘도 유명한 R32 GTR, RX-7 F3 등등의 차종들이 있었고 상당히 전투력이 있는 차량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타는 차량인 도요타 A86은 처음에는 기존의 4AG 엔진을 개량한 150마력 정도의 스펙으로 등장하고 이 스펙으로 300마력에 달하는 고마력의 머신들을 군마현 아키나산의 다운힐에서 익히고 그로 인해 소문이 군마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주인공이 성장함에 따라서 홍인 아키산 이외의 장소에도 진출하게 되며 아예 애니메이션 기준 4기부터는 메인 스토리가 현 외의 고객길을 원정하러 다니는 스토리로 발전합니다. 이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은 작중 등장하는 모든 고객길들이 실존하는 고객길들이라는 점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아키나, 묘우기, 아카기 모두 군마현이 실존하는 고객길들이며 이후 군마현 밖에서 등장하는 북치기현 이로하자카, 핫보가하라 또한 실존하는 고객길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3기 작중에서 이로하자카에서 자동차로 점프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가드레일이 끊기는 광과 고객길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최단거리로 점프를 해서 추월하는 장면이었죠. 만화로 방영되었던 장면을 실제로 따라하려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게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현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가드레일을 전부 뜯어고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작중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드라이빙 테크닉들은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만화의 기술 자문은 일본의 드리프팅이라 불리우는 츠치야 케이치상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분노의 질주 3편인 도쿄 드리프트의 기술 자문과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셨죠. 애니메이션 전체적으로는 튜닝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다수의 내용은 드라이빙 테크닉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기량을 중시하는 내용이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는 후에 소개할 다른 작품과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저는 이니셜 D보단 조금 늦게 접한 작품입니다. 작중 배경도 풍기는 분위기도 모두 다른 작품이지만 그 덕에 끌려서 재미있게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작중 배경은 도쿄 수도권이고 고갯길을 달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수도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내용이 메인입니다. 주인공인 아사쿠라 아키오가 어느 날 폐차장에서 닛산의 초대 제트인 S30Z를 구매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이 차량은 작중에서 마가 쓰였다는 악마의 제트라는 차로 등장합니다. 이 차량을 타던 모든 사람들이 사고로 죽거나 반신불구가 되는 일을 겪고 결국 폐차되기 직전에 놓이게 되는데 그 차를 주인공이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한국의 경우 한번 폐차 처리된 차를 되살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폐차 처리가 되더라도 차체가 멀쩡하다면 다시 번호로 받고 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후 주인공도 수차례 순환을 겪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차량과 한몸이 되어서 작중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배틀을 하게 됩니다. 왕관 미드나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도로 룰렛 배틀이라는 점인데 결승선이 따로 없이 일반 차량들을 피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냐를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작중 등장하는 수도고속도로 노선인 C1 도심 환상선, 완간선, 1번 하네다선, 요코하네선 모두 실존하는 고속도로들입니다. 또한 이 만화에서 등장하는 다이코쿠 피에이 등의 장소도 실존하는 곳이며 실제 도쿄권의 자동차 매니아들에겐 성지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저도 지난 1월에 도쿄 오토살론 방문 때 다이코쿠를 방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만화는 드라이빙 테크닉보다는 자동차 튜닝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어떤 제품의 터빈을 올려서 자동차의 출력을 끌어올리는지, ECU는 어떤 제품을 쓰는지 등등이 상세히 나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완간 고속도로에서 260에서 300으로 쏘고 다니려면 튜닝으로 그 정도의 출력업은 어쩌면 필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말로 오로지 차이만 미쳐서 다른 것에는 안중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왕가미르자이츠를 보다 보면 정말 현실에서 보면 어이없을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압권인 에피소드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아둔 돈을 다시 차를 사는 데 쓰는 에피소드입니다. 진짜로 현실에서 보면은 도저히 할 말이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걸 위해서 모아둔 돈으로 GTR을 산다. 이건 정말 미친 일 아닌가요? 그리고 당장 이 경우만 아니더라도 메인으로 나오는 등장인물 중 의사인데 번 돈을 모두 차에 쏟아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인데 야밤에 고속도로에서 205보로 폭주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처럼 오로지 달리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비장하게 보이기도 해서 이 만화는 많은 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를 포함한 진성 팬들은 도쿄와 쪽살롱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여 실제로 만화의 배경이 되는 C1, 완간선 등의 노선을 자신이 빌린 렌트카로 타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지라 지난 도쿄 여행이 더 뜻깊었던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은 자동차를 주제로 한 만화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비교하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커서 두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니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